예, 방금 동영상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예, 뭐 제가 그런 것은 물론 안 들어요. 어제 뭐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저 화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3분 30초 정도 되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 그려서 오늘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김정기 화가의 성낙을 지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성낙 하셨을 줄로 믿고 우리 그 작가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자료 3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목차를 보면 9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논문, 그냥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을까? 오늘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원을 한번 정리한 것이고요. 그 긴 거를 읽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더 짧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3.1운동이 들어있는 까닭이 뭘까? 이걸 가지고 4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4페이지도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하여 제일 앞에 별지로 3.1운동은 3.1혁명이다 하는 것은 원고지 10매의 칼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년 순서는 먼저 이 짧은 칼럼을 보시고 궁금증이 좀 생긴다 이러면 4페이지짜리를 읽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논문을 읽기 바라고 궁금증이 진짜 더더욱 커졌다라고 하는 분은 바로 다음에 서인영 박사님의 단행본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 순서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 방법이 난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3.1운동 발생으로부터 가장 늦게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이 둘째 줄, 셋째 줄에 앉아있네요. 은하께서 오세요. 많이 좀 주세요. 은하께? 도원고에 샀습니다. 예? 수원에 있는 도원고요. 도원? 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등학생이에요? 아니요. 둘이만. 예, 박주는 중학생? 예, 중학생. 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오는데, 정말 감사하죠. 아마 인솔에 오신 교사 선생님 계세요? 어떻게 오래됐을까? 좀 전에 그 효창원에 있는 백범민영관에서 예. 봄에 요소를 작배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예. 오늘 교수님께서 특강을 하신다 해서 그 소식을 듣고 택시 타고 구역을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어려운 질문은 전혀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다른 선생님께서는 본인도 질문도 하고 마음속으로 또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조금 더 될 텐데요. 아마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품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면 제 얘기를 그렇게 끊어보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예, 지금 제목에서 3.1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집 제목에 대한민국 탄생 비밀 이렇게 되는데 비밀 하면 뭔가 대단한 뭔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냥 대한민국 탄생의 진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 옆에 학생들. 우리 한국 헌법 제1조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헌법 2조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민법 1조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헌법 제1조는 알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의 주제에 대한 소화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라고 하는 데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지루한 3.1절 공동체험으로 정거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이크 옆에 하세요. 3절 어때요? 본인 자기 소개할까요? 저는 수원에 있는 명인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왔어요? 네. 계시죠? 수원에서 3.1절 관련으로 일어난 유명한 사건 혹시 알아요? 수원이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에 예배를 보려고 가 있는데 밖에서 문을 끌어 잠그고 일본 놈들이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아서 한 명 빼고 끝났어요. 그런 엄청난 참사를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데서 유적지가 되겠죠. 우리 학생들한테 거기다 한번 가보시고요. 예. 3.1운동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서도 일어나고 평양에서도 일어나고 성천에서도 일어나고 한남에서도 일어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많은 한일운동이 있죠. 광주학생운동이 있고 60만세운동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각종 운동이 있는데 전국에 걸쳐가지고 방방곡곡에서 다 일어난 독립운동 사건은 3.1운동이 유일한 것 같아요. 3.1운동은 3월 1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3월 3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3월부터 4월까지 쭉 딱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교통통신이 발전이 안 되어가지고 5일장 많았던 건 5일장 아시죠? 10월에 5일장을 하게 되면 A장터에서 우리 고향 마을 같으면 반성장이 3월 3일 이러면 거기에서 만세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날 군국장이 끝나면 또 군국장에서 만세 시위를 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월에 한국에 안 일어난 것이 없고 참여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일제가 정리한 것도 한 숫자로에도 200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10,000명 이상이 죽었고 50,000명 이상이 병사를 했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시위는 5,000년 역사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어디에 4.19가 있지만 4.19는 남한에서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는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구석구석까지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저기 노량에서 만주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 미주에서도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28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미주에서도 일어나고 그 여파로
이제 파리 가와이에 갔을 때 파리 가와이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한민족이 미치는 모든 경우에서 다 일어나요. 다른 어떤 운동도 한민족이 사는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만약 지금 3.1운동이 일어났다면 저기 뭐 나이지리아에서도 일어났을 것이고 호주에서도 일어났을 것이고 저기 아르헨티나도 일어났을 거고 칠레에서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한민족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다 한 뜻으로 벌기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모든 민족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점에서 다른 운동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규모 면에서 달랐습니다. 다른 어떤 운동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모만 달랐다면 대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3.1절 뒤에 많이 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3.1운동 김인년 있잖아요, 그죠? 김의 동국입사는 혹시 읽어봤어요? 읽지 못했지만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금 나옵니까? 독립선언을 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고등은 조선의 독립국민 국민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국이고 우리가 자주민임을 남에게 간청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이 3.1운동은 무장 총칼로 일제와 싸웠습니다. 총칼로 일제와 싸웠습니다. 3.1운동 때 어떻게 싸웠어요? 무장으로 어떻게? 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운동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독립선언을 하면서 만세 이렇게 하면 또 항복하는 거 비슷하죠. 1910년 이전에 일제와 싸웠던 것 그래서 동학혁명이고 의병운동이고 하는데 그때 싸움들은 전부 총칼로 싸웠습니다. 아니 일본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없이 뭐 어떻게 싸웁니까? 총칼로 싸우다 다 졌죠. 다 져서 1910년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의 시민으로 되면서 한국민들에게 모든 총칼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다시 보는 것은 농기구, 납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장항쟁을 했던 홍건도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국내 밖에서 무장운동을 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도 만주 쪽에는 신흥 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외국 정신에 불타는 우리의 그 선녀들이 무장항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3.1운동 때 국내에서 무장항쟁을 하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하면 총칼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장항쟁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란 말이냐? 거기에서 개발된 방법이 만세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총칼이 없다.
그걸 선언만 한다. 라고 하니까 나이가 쏘는 사람은 전혀 무장하고 있지 않은 평화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총을 들이대면 총 쏜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4.19 그때 학생들이 와서 이승만 물러나라 라고 총칼 없이 그냥 대꾸를 하는데 경찰이 쏘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내놨죠. 비무장한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쏘아 죽이는 것은 2만 명 이상을 죽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가 얼마나 흉한 무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 야만성을 비판하는 거죠. 바로 영동대에서 여마을에서 그다음 만세운동을 하는데 일본 경찰들이 일본 수사들이 총칼을 쏘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문을 참지 못하게 돼서 다음에 또 다른 장에서 또 시위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총을 쏘면 물러설 수도 있지만 물러서가 훔쳐리기를 일본으로 바라고 쏘았겠지. 사람이 도덕적 분노가 극도에 달하면 훔쳐리지 않고 더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완전 피가 나고 törtétörté 것이죠. 그래서 3, 4월에 일어난 그 피 흘림에 대하여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 피해의 의미를 해석할까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독립을 선언하면 독립국가를 만들어야죠. 일본이 지배하는 땅에서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조선민들의 마음속에서 국가를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각자입니다. 성각자들이 구상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1910년 이전에 우리가 알던 나라 형태가 있죠. 대한제국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 이전에 고려가 있었고, 고려 이전에 신라가 있었고, 신라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부여가 있고, 그 모든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국왕이, 군주가, 국왕이,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식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국왕이 없는 것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듣는 소식이 있는데, 프랑스, 미국, 이런 데는 국왕을 죽이고 시민들의 국가를 만들더라라는 아주 회개하고 발칙하고 참담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는데 일본은 때문에 해위된 고종 황제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대한제국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1919년에 국민들의 대항쟁이 없었으면 1945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 되고 아마 영국식이나 일본식의 입헌군주국 정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주는 그러기도 하기는. 그런데 1919년에 군주는 전혀 존재도 없고 그 다음에 귀족 비슷한 사람들은 일본의 자기를 갖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오직 사회 아주 높은 군주급 귀족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다 권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권리한 것은 남자, 여자, 노소,
전국, 방방, 동국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선각자들의 머릿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나라는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국가여야 된다는 삶이 참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3.1운동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전 국민이 주권자로 조선의 자주국인과 조선인의 자주국임을 선포한 수령들이 누구냐면 빈부 차이도 없고 남녀 차이도 없고 노소 차이도 없는 전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드는 새 나라는 전 국민의 나라이었죠. 전 국민의 나라는 군주국가일 수 없고 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국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의 피바다 속에서 만들어진 자. 대한민국은 그냥 재미로 탄생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군대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국내사가 소문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다 지하정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13도 대표자 대회를 하다가 대부분 잡히고 한두 명이 상해로 탈출을 해서 인천에서 만들어진 국가 구성을, 국가 초안을 가지고 상해로 갑니다. 그럼 상해에서도 많이 모일 수가 없고 29명의 20대, 30대 청년 장년들이 모였어요. 낮에 모일 수가 없어서 밤 10시에 다른 이런 경사 세미나룸이 없어서 다락방에 몰래 밤 10시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오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회의에 밤 12시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그 다락방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말을 하게 비유하면 되죠. 군주전쟁 국가로 함이 아니고 민주는 뭐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국민, 주인.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화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인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회를 만들고 그 대표가 일반적인 통치를 하게 만드는 것을 공화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거기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48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 제정이 되고 개정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해가지고 점을 찍었는데 1948년부터는 뭐라고 함 이래가지고 법률 조문을 만들면 다 문장 바뀌게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다로 다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정책력으로 뒤에 바뀌었습니다. 앞에 핵심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조문이 1948년에 나온 줄 알았더니만 그게
1919년 4월 11일 날 탄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1919년 4월 11일 그 조항은 어떻게 탄생될 수 있었는가 하면 3년 동안 피바다 속에서 국민의 전적인 참여 속에서 국민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결국 대한민국 교육의 첫 시발점은 1919년 3월 1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여기는 동학국민전쟁을 한대요. 일본과 진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여자들, 어린이들은 전쟁을 하면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죠. 여자들은 저 뒤에가 있고 뒤에서 밥을 짓는다는 애들은 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세운동이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유관순 몇 살이죠? 그러니까 10대 후반이죠. 소년들도 많이 죽었고 소녀들도 많이 죽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생각자들의 생각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제국이 아니라 민국의 건설의 주인이 됐죠. 그러면 선거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선거권은 다 줘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선진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전 선진국이 영국, 미국이었죠. 미국의 선거권이 19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재산을 많이 가진 30세 이상의 남자에게 줬습니다. 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면 우리 국가가 국민 세금 내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못 내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좀 이해했죠. 말하자면 국가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하면 주식 많이 낸 사람이 말할권이 많은가 내 주식회사에서 국가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말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 영국 등에는 1900년 되기 전에 이제 남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막 항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선거권 안 주느냐고 막 항쟁을 하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 선거권이 1920년대에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1948년에 건국헌법이 만들어져서 제헌헌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제헌헌법 만들어지려고 하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할 때 다른 나라하고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선거권 다 줬어요. 재산 많고 적고 가리지 않고 선거권 처음부터 다 줬어요. 근데 여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항쟁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선거권이 모두에게 그저 주어졌지? 하늘로부터 선물이 내려진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미군정 하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잘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1919년에 선각자들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자 빼고 여자 발언권 의무가 아니고 여자도 남자고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구분하지 않고 발언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학기부모는 다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1919년에 처음에 4월 10일 날 20명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이 조문을 만들어낼 때 그때 모두가 선거권을 같이 가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여자분들이 야 우리는 딱 나라가 빨리
해서 선거권이 왔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피해의 행위의 결과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주권 형성에 그리고 대표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해놓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군주국으로 갔다가 나폴레옹 황제로 갔다가 또 공화정이 잠깐됐다가 또 군주국 갔다가 이래가지고 100년 동안 거쳐가지고 해서 100년 뒤에 진짜 공화정이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1910년 4월 바로 그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원래 군주국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혁명 그런 거 세계사 하면서 배우잖아요. 결국 뭐냐면 국왕의 목을 치더니 국왕을 완전히 쫓아내고 국왕의 그림자를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는 이런 작업이 혁명의 과정이에요. 프랑스도 발에 걸렸죠. 그 다음에 미국도 영국의 조지 메시가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 7년 동안 전쟁을 벌여가지고 엄청나게 죽어서 미국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 황제가 1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독일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복귀해가지고 황제를 쫓아내버리고 비로소 바이발 공화국을 만듭니다. 군주를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니콜라이 황제들이 지배하고 있다가 또 국민이 혁명을 이렇게 하고 황제를 쫓아내잖아요. 그대 공산주의를 가지고 여하튼 황제가 국왕과 군주를 쫓아내고 국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식민혁명이고 영국도 식민혁명이고 미국도 혁명인데 한국에 혁명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그런 왕조시대의 그림자가 남아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런 혁명이 없어서 4년에 한 번 그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1948년에 처음 민주공화국을 시작했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48년에 시작한 게 아니잖아. 19년에 시작했잖아.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19년에 민주공화국으로 그냥 나오느냐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3.1운동의 피의 희생이어서 민주공화국이 성립한 거야 라고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엄청난 노력들이 진행되던 혁명의 정거는 3.1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러낸 것이죠.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 혁명 두 가지 혁명인데요.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만 몰아내가지고는 혁명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선왕조가 다시 들어서면 이게 혁명인가요?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5,000년 전제 왕권의 부각을 파괴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5,000년 전제 왕조의 날려는 껍질을 파괴한 것이 3.1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5,000년 전제 왕조의 껍질을 파괴하는 이것이 결합이 되면 이것이 민주혁명입니다. 그 때문에 3.1운동은 민주혁명이 되는 것이 내가 가만히
1910년부터 1948년까지 김미혁명, 3.1혁명 이렇게 서로 비전이 아주 많아요. 이승만도, 김구도, 조선도, 신익희도 다 우리 독립운동과 국가건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3.1혁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제 5월 말부터 헌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헌법을 만들 때 초안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초안의 제일 유력한 초안이라고 부르는 유진호 초안. 유진호 초안은 다른 쪽과 연합된 초안인데 다른 쪽의 초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래서 신익희, 유진호, 다른 이승만 이런 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 올렸어요. 올려서 국회에서 논의가 막 됩니다. 논의가 되는데 누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3.1혁명은 다른 독립운동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다른 운동인데 3.1은 대한민국이랑 나라를 만든 운동이잖아요. 다른 운동은 학교 교사의 폭력을 규탄한다 이런 류의 운동을 하는데 3.1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운동이 결국 그럼 이름은 더 잘 붙여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회의의 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마음속에 나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조금 100개를 하나같이 따져야 되는데 전문제를 안 그래. 그 단어 3.1혁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면 그거 안 나오고 나는 일주일 갑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일주일 이제 하나를 따져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1혁명으로 됐는데 저쪽에 3.1운동이라고 하니까 그럼 운동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괜찮죠. 앞으로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있지만 그 뒤에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헌법 전문에 사유도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요. 5.16은 이제 5.16 쿠데타 한 이제 30 헌법을 넣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5.16이라는 단어로 헌법에서 완전히 빠지고 지금도 헌법 전문에 없습니다. 4.19는 80년에 빠졌다 87년에 들어온다 해요. 그런데 3.1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3.1운동은 다른 운동이 없습니다. 왜 뺄 수가 없는가면 3.1운동이라는 단어를 헌법 전문에서 빼버리면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하고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지? 하고 설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전문에서 이런 류의 각종 3일이니 4일이니 이런 거 다 뺍시다. 쓱쓱 해가지고 다 빼버리면 누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왔니? 라고 하면 몰라. 그냥 3.1운동으로 건립된 이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어디서 왔니? 하니까 출발점은 3.1운동. 이렇게 그래서 3.1운동은 운동 대 운동이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진짜 혁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의미를 알아야 3.1절을 받아서 지루한 3.1절 공동체험으로 즐겁게 이런 얘기를 어때요? 얀저스가 정신 차려. 3.1운동이라는 게 3.1절이라는 게 이런 날이야. 공동체험 갈 날이 아니야.